코로나19 신규 확진자 89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는 9,9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모처럼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의료기관 집단 감염과 해외 유입 확진 사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기수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 교수,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교수님 먼저 국내 확진자 현황부터 좀 살펴주십시오. 네, 지금 말씀처럼 어제 00시 현재 확진자가 89명이 증가해서 총 9,976명이 확진자입니다. 맞습니다. 지역별로 보게 되면 대구가 21명, 경기가 17명입니다. 아마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의정부 성모병원이 영향을 줬던 것 같고요. 그렇죠. 서울 14명입니다. 네. 그리고 그 해외에서 이제 유입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 새롭게 검역 과정에서 발견된 경우가 18명, 네. 또 지역 사회에서 발견된 경우가 18명. 그래서 그 36명입니다. 50%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내인이 내국인이 그 32명으로 이렇게 그 드러났고요. 네. 완치된 수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261명이 완치가 되어서 네. 총 5,828명이 완치가 된 것이고요. 네. 사망자도 그 4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현재 169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네. 특히 이 중에서 그 대구 제2미주병원 집단 감염이 있었던 곳에서 한 명 사망자가 또 있었고, 더군다나 167번째 그 사망자는 40대이고 아무런 기저질환이 없었는데 네. 그 사망이 되었다고 하는 점에 다소 특이점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아까 한 명 얘기하셨잖아요. 기저질환 없는 사람. 지금 사망자 165명인데 이 한 명 빼고는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고. 근데 보니까 기저질환 중에서 고혈압 비중이 높아요. 흔히 이제 호흡기 질환 쪽으로 기저질환이 있는 게 좀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이제 169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특정 어떤 질병이 더 높다 이렇게 딱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현재 지금 유심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면 보통 이제 한 사람이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저질환을 맞아요. 두세 개 이상 갖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렇다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아시지만 고혈압 있으면 당뇨도 있고 겹치는군요. 겹칩니다. 네. 그래서 딱 하나만 보기는 어렵지만 문제는 지금 이 고혈압, 당뇨, 참고로 이제 고혈압이 66%, 당뇨 44, 치매 33, 호흡기. 그러니까 한 3명 30% 이상을 뭘 가지고 겹치는 건데요. 네. 이게 사실은 이게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1년에 사망하시는 분이 2018년도 기준으로 29만 8천 명 정도, 약 30만 명이 사망을 하는데 대부분의 돌아가시는 분이 아주 젊은 사람, 교통사고 이런 거 빼고는 네. 암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병사일 심혈관, 경우에는. 질병사, 심혈관, 폐렴, 뇌혈관, 그 다음에 이제 4위, 5위에 이제 이른바 극단적 선택이 끼고 나머지 다 이제 고혈압, 당뇨병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동일하게 흔한 사망 원인이 그대로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간다. 있다? 이렇게 네. 보는 게 더 그렇게 맞다는 평가하면 거군요. 됩니다. 그래서 특이한 게 아니고요. 다만 네. 이제 여기서 거꾸로 돌아볼 건 뭐냐면 네.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매우 조심해야 된다. 당뇨병 그렇죠. 이런 것들이 감염병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명심해야 될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 명의 기저질환이 없었던 분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확진되고 나서 한 4주 이상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기저질환 없이 돌아가신 거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다른데 논문에서도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대표적으로 이제 기저질환이 없어요. 요즘에 40대 이제 40대, 정확하게 이제 46살인데 네. 대한민국 평균 나이가 지금 42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고령화됐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하시죠. 요즘 40대면. 그럼요. 근데 이분이 이제 7일 날 5일 날 이제 확진이 돼 가지고 10일 날 산소 마스크를 끼기 시작했고 14일 날 인공호흡기, 그다음에 20일 날 우리가 이제 에크모라고 하는 피를 빼 가지고 산소를 넣어서 집어넣는 걸 꼈는데 네. 전형적으로 이분은 건강한 사람분이 돌아가시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몸에 면역 체계 때문에.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서 호흡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이거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보건 당국에서도 급성 호흡 부전이기도 하지만 네. 젊은 사람들 함부로 돌아가시는 그 기저질환이 없다고 해서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도 지금 이제 30대도 사망을 한 분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20대까지 있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너무 자만하지 말고 자기 건강을
보호를 했는데 물론 이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돌아가시긴 했지만 네. 우리가 꼭 새겨볼 만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사람일수록 면역력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병원체에 대해서 과도하게 반응하는 네. 그런 현상들. 일부 이제 이분은 이제 그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이토카인 반응 이 얘기를 네. 하는데 이분은 아직까지는 현재로서는 과잉 면역 체계로 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아니고요. 생각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젊다고 해서 또 평소 건강하다고 해서 안심할 것은 아니다 하는 점들은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의정부 성모병원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좀 확진자가 또 늘었어요. 네, 그 오전에 그 몇 명이 더 늦어서 지금 23명으로 늘어난 이런 형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간호사 또 환자, 간병인 뭐 등등으로 점점 좀 퍼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그 7층과 6층에서 간호사와 이제 미화원이 확진이 됐었는데 네. 지금 이게 층간으로 전파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또 징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층간 감염 이런 얘기가 네, 나오죠. 왜냐하면 그 가장 많이 있었던 곳이 8층이었는데 지금 8층에 구분되지 않고 7층, 6층, 4층. 4층 뭐 이렇게 좀 퍼지는 뭐 이런 모습이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우려되는 점이고요. 지금 23명 확진자 중에서 이 안에 있었던 분들이 이제 그 15명이고 바깥으로 어떻게 보면 바깥에 나가서 전파된 경우가 지금 8명으로 일단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 전파가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점이 있는 대목인데요. 어쨌든 이런 그 상황에서 행정 직원 또 의료진 네. 총합 2,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그 전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확진자가 많이 발생됐던 8층 이외에도 그 있기 때문에 이것의 층간 감염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정부 성모병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북부에서 코로나19 거점 병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외부 인사들이 출입하는 것들도 상당히 좀 엄격하게 제한하는 편이었는데 그렇습니다. 8층뿐만 아니고 지금 층들이 다양하게 지금 환자들이 분포돼 있단 말이죠. 이게 문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의료 공백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같은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서울 시내는 우리가 병원이 많아서 많죠. 사람들 의료 접근성이 대형 병원 좋지만 많죠. 네. 의정부 성모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760병 상대고 네.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의료 체계를 보면 권역별 응급센터라고 해서 지역별 이렇게 큰 거점 병원이 있는데 여기가 바로 거기고요. 경기 북부에는 의정부 성모병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해져 있는 이제 거죠. 외상센터뿐만 아니라 소아응급실, 신생아 중증 치료실. 네. 그래서 뭐 의정부 북쪽 그쪽에서의 큰 어떤 질병이 있으면 여기로 달려가는 건데 여기가 지금 이제 폐쇄가 된 상황이어서 자칫하면은 이 공백 기간이 길어지면 네. 다른 질병,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중증 다른 급한 질병이라든가 코로나19 말고 네, 네. 일반 중증 질환.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미 입원해 계신 분도 계시고 만성질환 분도 계셔서 현재 지금 이제 다른 그 병원으로 분산하는 작업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의료 일부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과 다른 점은 병원에서 이렇게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다른 환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죠. 정부도 굉장히 지금 고민스러운 대목입니다. 새로 생기는 환자들이 갈 데가 없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의정부 성모병원에서는 주말까지 방역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개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4월 5일까지는 지금 계속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니면 지금 현재는 비어져 있는 상황인가요? 네, 지금은 이제 환자가 추가로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2,500명의 전수 조사를 하다 보면 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역학조사 나가서 보면 이 층간으로 이동하면서 특히 이제 1층 로비에서 네. 외래 환자 접수가 되고 그 안에서 섞이고 호흡기, 비호흡기 가면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요. 바이러스가. 네,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저기 구로의 콜센터처럼 홀수 짝수로 이어진 게 아마 아닐 거예요. 그래서 통으로 엘리베이터가 이어지기 때문에 네. 거기를 통해서 지금 감염된 걸로 추정이 되고 그 안에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확산이 됐기 때문에 네. 아마도 전수 검사를 통해서 4월 5일까지 끝내긴 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15명은 병원 안에서 감염된 분들이고 나머지 8명은 지역사회에서 지금 발생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꽤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네, 그 몇 가지 그 사례가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 철원에서 네. 60대 여성이 이제 강원도입니다, 그죠? 강원도 철원이요. 철원입니다. 네. 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분이 지금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을 했습니다. 간병이. 예, 그런데 네. 이 31일 날 31일에 이를테면 전후해서 이 철원에 있는 목욕탕을 함께 갔었는데
대중목욕탕을 갔다는 예, 거죠? 대중목욕탕에 갔는데 이때 함께 있었던 여고생 17세인데요.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혹시 대중목욕탕에 있으면서 이렇게 역학 조사를 해봤더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지금 추정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네. 또 비슷한 맥락입니다만 예, 인천입니다. 그 세 자매가 예, 의정부 성모병원 8층에서 어머니를 이제 돌보는 과정에서 간병하다가 예, 역시. 세 자매가 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중에서 한 분은 이 병원을 가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혹시 전파된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우려가 있는 이제 이런 그 상황인 철원 것이고요. 얘기했고요. 지금 인천 인천입니다. 얘기했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그 파주 상황인데요. 네. 이제 이분은 이제 이 복막염 증상으로 복막염. 네, 이 의정부 성모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네. 퇴원을 하고 나서 사실은 예, 파주병원 선별진료소에 거쳤고 그 다음에 고양시 명지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그러고 나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던 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이제 받는. 그래서 이것은 지역을 몇 군데를 또 옮아 갔기 때문에 네. 혹시 이 과정에서 지금 우리 사례처럼 또 전파될 가능성이 있지 않는 것이냐 뭐 이런 우려가 나오는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걱정해야 하는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아산병원은 상황 어떻습니까? 네, 서울 아산병원 상황 같은 경우는 이 특정 시설이 폐쇄가 됐었는데 그랬죠. 오늘 오전에 다시 재개가 되었습니다. 소아응급실이죠? 예, 소아응급실과 네. 9살짜리가 걸렸으니까요. 네, MRI 촬영소. 네. 그래서 이 혈관 조영실 등이 이 폐쇄가 됐다가 오늘 8시 현재 다시 이제 재개가 됐었는데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있었던 13층 어린이 병원 입원실은 여전히 네. 폐쇄가 되어 있는 이제 이런 상태이고요. 그리고 환자 43명이 전원 격리되는 이른바 코호트 격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와 같은 동선과 겹치는 이런 인원이 500명입니다. 다만 이 검사는 음성 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특히 이 중에서 52명 직원에 있어서는 네. 지금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한 셈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 큰 병원이라서 여기도 별일 없어야 할 텐데 말이죠.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지금 추가 확진자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대구 상황 좀 보겠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실 때 어제 확진자 중에서는 가장 숫자가 또 다시 많아졌어요. 21명 발생했는데 대부분이 다 요양병원, 병원 지금 최근까지 있었던 병원 집단 감염에서 숫자가 더 늘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2 미주병원에서 네, 네. 확진자가 12명이 늘어났습니다. 12명 늘었고요. 네, 그래서 이 병원이 사실은 그 이전에도 확진자 집단 감염이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것까지 누진해서 계산하게 되면 총 147명인데 그런데 그 같은 건물을 쓰고 대실병원. 있는 대실요양병원 이 이제 총 95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명 더 늘었군요, 여기도. 네, 합치게 되면 네.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이 공간에서 총 확진자가 현재 242명이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병원 시설의 취약성, 밀폐성 뭐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계속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추정을 해보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구 같은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계속해서 이런 요양병원이라든지 또 취약시설들에서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거든요. 조금씩. 우선 이제 사실은 이거 예견된 일이라서요. 좀 안타깝긴 한데 우선 지금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대실 요양병원이 밑에 있었고 네. 같은 건물에 이제 여기도 미주병원도 위에 있었는데 네. 대구에서는 요양병원을 전수조사를 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 다음에 위에도 조금 봤으면 같은 건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약간 좀 실기한 면이 요양병원만 보고 정신병원은 안 봤던 거예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물론 이제 이해는 합니다. 대구가 워낙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면이 그렇죠. 있지만 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 또 지금 미주병원을 코호트 격리를 하다 보니까 코호트 격리가 사실은 이게 좋은 의미에서는 바이러스에 걸려 있는 분과 걸리지 않은 분을 병원 내에서 묶어서 외부로 혹시라도 나가면 더 지역사회에 큰 전파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네. 그 코호트 격리가 약간은 좀 미흡하다 보니까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좀 잘 걸러져야 되는데 바이러스 감염이 더 증가해서 지금도 보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70명도 안 되던 것이 지금 140명으로 이렇게 늘어난 상황이면 네. 코호트 격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의료진 특히 이런 분들은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코호트 격리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왜냐하면 이분들은 사실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자기들을 희생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위험에 가둬놓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좀
좀 그 얘기를 하면 그 일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의 우리 아픈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딴 나라지만 네. 그런 측면에서 빨리 분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이제 코트 격리라다 이런 걸 한번은 다시 한번 정부에서도 되새겨 볼 만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저께 이탈리아 교민 태운 전세기 첫 번째 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또 출발해서 오후쯤 도착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그 309명이 그 1차 편으로 전세기를 타고 이제 왔는데 이 중에서 한 명이 이제 확진 판정이 있었고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료기관으로 이제 이송이 됐고요. 10명은 그 증상을 이제 그 호소를 했습니다. 네. 따라서 이 10명은 그 생활시설에 이송이 그 되어 있고 11명 검사를 했는데 한 명만 지금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재외 국민 임시 생활 시설에 이제 입소가 그 되어서 아마 그 2주 동안 자가격리 형태의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4월 2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976명이며 이 중에 해외 유입이 601명이고 외국인은 50명, 절대 다수가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이 중에서 5,828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89명이고 격리 해제는 261명이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망자는 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별 확진자 현황을 보게 되면 대구가 21명으로 가장 많고 검역이 1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83.3%가 집단 발생과 연관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개별 집단 발생의 사례를 보면 먼저 서울에서 송파구에 소재한 의료기관 서울 아산병원에서 3월 31일 확진된 환아 1명 외에 추가 확진자는 없지만 일단 환아의 원내 동선에 대한 방역 소독 그리고 접촉자 관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달성군에 소재한 2개의 의료기관인 제2미주병원 그리고 대실요양병원에서 전날 대비 13명이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또한 서구에 소재한 한사랑 요양병원에서는 전일 대비 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총 123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소재한 의정부 성모병원에서는 전일 대비 9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3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총 22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경남에서는 진주에 소재한 스파 관련 3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총 7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어서 역학조사와 선별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해외 여러 국가로부터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해외 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4월 1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모든 국가의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단기 체류 외국인은 시설 격리하며 그 시설 격리 비용은 징수를 합니다. 해외 입국자는 반드시 공항 도착 후 바로 집으로 귀가를 하고 자차를 이용하거나 해외 입국자 전용 공항버스, KTX 전용 칸 등을 이용하고 이동 중에도 손 소독과 마스크 착용이 필요합니다. 자가격리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고 최근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해외 입국자 분들도 가급적 출근을 하지 말고 14일간 자택에 머무르면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가족 간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수칙 준수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백신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 추진을 책임질 사업단장으로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성백린 교수를 선정을 해서 향후 10년간 국비 2,151억 원을 투자해서 결핵이나 A형 간염 등 주요 감염병 극복을 목표로 백신 개발의 전주기 연구 개발을 추진합니다. 특별히
현재 긴급 대응으로 수행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의 개발 연구의 성과를 이어받아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에도 적극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확보한 예산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치료제 현장 적용을 위한 임상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행사라든지 실내 체육시설 운동 등 밀폐된 장소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손 씻기라든지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드려 왔습니다. 이러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서 실제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입니다. 일례로 부천 생명수 교회 관련 확진자 중에는 어린이집 종사자가 4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다행히도 그 어린이집이 임시 휴원 상태였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전파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종교기관인 만민중앙성결교회의 경우에도 비록 온라인 예배를 많은 인원이 준비하고 또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지 않아서 확진자가 발생하긴 했지만 만약 온라인 예배가 아닌 평상시처럼 예배를 진행하였다면 전체 신도수 등을 고려해 볼 때 훨씬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회적 거리 두기의 효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보도자료 중에서 특별히 부침 3회 그 코로나19 사망자 현황도 첨부를 하였습니다. 총 169명의 안타까운 사망자분에 대해서 깊은 애도를 표하고 또 위로의 말씀을 유가족께 올리면서 이 169명의 사망자분들로 인해서 전국의 확진 환자 중에서 일단 치명률은 1.69%입니다. 사망자의 특성상으로는 연령은 평균적으로 77.4세이며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는 한 건에 불과하고 대부분 다 기저질환이 있는 것으로 일단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감염 경로로는 집단 발생 관련이 60.4%,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가 7.7%,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가 32.0%로 나타났습니다. 기저질환 중에서는 심혈관 질환 등 순환기계 질환이 가장 많고 이어서 당뇨병 등 내분기계 질환, 또 치매를 포함해서 정신질환도 39.1%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발생 상황 그리고 사망자 현황 등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의 오늘 정례 브리핑 들어보셨습니다. 오늘 한 내용 제가 잠깐 정리를 하면요. 백신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추경 예산을 지원받아서 백신과 치료제 임상시험에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설명을 했고요. 사망자 통계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총 누적 사망자가 169명인데 치명률은 1.69% 그리고 평균 연령을 보니까 73.4세 70대 초중반 정도가 된다라는 거고요.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 아까 저희가 설명했던 대로 한 건에 불과했다라는 얘기입니다.